네, 반갑습니다. 반갑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죄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벌써 원광대학교 대학 교당에 와서 시간이 흘렀는데 한 분 한 분 찾아뵙지 못하고 그냥 스쳐가는 인연으로 아직 남아있게 되는 분이 많아서 그 부분에 좀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출가를 하고 노래 가사처럼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다시 익산에 왔습니다. 시작점이 처음 시작은 서울에서 출가를 하고 첫 근무를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대전을 제외한 대구, 부산, 그 다음에 여기 이곳 성자의 혼이 살아있는 익산에 와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면은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산참겁의 인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떠한 인연을 가지고 현재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또한 무슨 모습으로 더 나아가야 되는지라는 이야기를 한번 함께 생각을 해봤으면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장을 보시면 인연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습니다. 형산 종사님께서는 소중한 인연은 두 가지가 있나니 혈연과 법연이다. 혈연은 육신의 가족이요 법연은 법의 가족이니 혈연과 법연이 다 소중하나 영생을 놓고 볼 때는 혈연보다 법연이 더 소중하나니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전생에 저희가 어떠한 인연이 있어서 이곳 원광대학교라는 곳에서 함께 일하게 되고 또한 이 원불교라는 종교를 만나서 다 함께 즐거운 모습을 가지려고 하는지 한번 되돌아봤으면 합니다. 모태신앙으로 원불교를 만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이곳 원불교, 원광대학교에 오셔서 원불교라는 인연을 만날 수도 있겠지만 이렇듯 원불교라는 인연을 만나게 된 것도 또한 옆에 앉아있는 법 동지를 만나는 것도 대단한 인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생활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또한 얼마만큼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은 참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진을 보시면 아마 어디선가 본 듯한 사진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현장, 원법우, 원광조, 원성제, 원성천, 원성도, 원신영, 원대선. 아마 이름을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교무님들께서는 익숙한 이름을 가진 사람도 있을 거고요. 지금 제가 불러드린 이 분들의 이름은 인도, 독일, 네팔, 러시아, 미국, 방글라데시에서 출가한 교무님들 성함입니다. 원현장, 원법우, 원광조, 원성제, 원성천, 원성도, 원신영, 원대선. 그러니까 이곳 한국이라는 곳에서도 출가를 하기가 힘든데 해외 외국에서 원불교를 알아서 그 법연을 통해서 출가를 하신 교무님입니다. 주위를 아마 되돌아보시면 각자 개인마다 소중한 인연들이 다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의 모습도 이제 한번 되돌아보면 제가 이제 원불교에 다니면서 출가를 결심하게끔 만들어주신 스승님도 계시고 이곳 원불교에 본격적으로 들어와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신 스승님, 그 다음에 학교로 따지면 교수 교무님들, 수많은 스승님들, 그리고 동지라고 하더라도 저에게 많은 배움을 알려주시는 그러한 수많은 인연들이 있기에 어찌 보면은 이 불연이라는 법연이라는 이 터 안에서 즐거운 모습으로 나름 열심히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진을 한번 보시면 혹시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석가모니 부처님이 어느 나라에 오셨는지는 어느 나라 사람인지는 다들 아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다들 불교라는 생각이 커서 그런지 중국 사람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 대학생들도 똑같고요. 그 석가모니불은 인도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많겠지만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은 가라비성에서 탄생을 했고 그 성이 현재는 네팔 룸비니 지역입니다. 룸비니라는 지역의 이름은 룸반데이라는 뜻으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과거 그 어렵고도 어려운 그 캐스트 제도, 신분 제도를 그 타파하고자 당신들이 최하위, 최상위, 브라만과 수드라 계급의 그 사회적 모순을 타파하고자 당신 스스로 구도를 하시고 그거에 대한 깨달음을 얻어서 만들어진 게 불교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네팔에서, 네팔 룸빌이라는 곳에서 불교가 만들어지긴 했지만 현재 네팔의 불교는 그 상황이 거의 미비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 지금 멀리서 잘 보이시겠지는 모르겠지만 저 점점 보이는 게 다 사람의 모습입니다. 저곳은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 불교, 한국에 들어온 중국 불교 탑이 아니라 티벳에서 네팔로 역수입된 티벳 불교 탑입니다. 이제 보도나트라고 하는데 지금 이때가 네팔에서 티벳 부처님 오신 날 행사를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점점 사람이 모이는 모습이 한국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탑돌이를 하는 모습입니다. 네팔에서는 미신적인 신앙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나면 이름을 거의 여자 같은 경우에는 비수누라는 이름이나 아니면 데비 아니면 마야라는 이름으로 거의 많은 아이들의 여자 아이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당신들이 믿고 있는 신과 함께 더 잘 살고 더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풍습이 강한 곳이 바로 네팔입니다. 부처님이 탄생하고 부처님께서 만들어진 그 불교, 그 불법이 네팔에서는 일어났지만 현재는 네팔에서는 불교보다는 힌두교의 영향이 강하고 또한 힌두교의 영향이 크다 보니까 당신이 그렇게 고난 수행을 하고도 만들어진 불법이 티벳에서 역수입돼 가지고 티벳 불교가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부처님과 네팔 이야기를 말씀드렸냐면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에게는 특별한 인연이 한 명 있습니다. 학교에 입학을 하고 대학원에까지 다니면서 졸업을 했을 때 마지막 이 법복을 받는 순간에 34명의 전무 출신이 나왔지만 그 중에서 입학과 출가를 같이 한 남자 동기 교무는 딱 한 명 있었습니다. 다른 교무님들은 중간에 복학하거나 군대 갔다 와서 복학하거나 아니면 편입하거나 했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앞에 화면에 보이는 교무가 원성재 교무입니다. 현재 네팔 룸비니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때부터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7년 동안 함께한 그 꾸준한 인연입니다. 제가 출가를 하고 간사 다녀온 다음에 바로 군대를 갔다 와서 쉼없이 학교 생활을 하다 보니까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성재 교무와 함께 했더라고요. 그 인연으로 인해서 아마 저도 그 영향력과 전생에 쌓아온 인연으로 인해서 중간에 네팔에서 교화를 할 수 있는 경험을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러한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원불교를 얘기하고 불법을 얘기하고 법연을 이야기할 때 과연 네팔에 있었던 원성재 교무가 어떠한 인연으로 인해서 출가를 결심하게 되고 또한 한국까지 와서 원불교에 대한 불법을 공부하고 또한 그 공부를 바탕으로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당신이 배웠던 그 불법을 행한다는
그 인연이 어디에서 만들어졌는가 한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전생에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전생부터 과거생부터 쌓아왔던 그 인연들이 어디에서부터 작은 씨앗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예보 내용에 보시면 삼천겁의 인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불교 화엄경의 이야기인데요. 겁이라는 이야기가 무수히 수많은 시간,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셀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 무한대의 시간들 일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삼천겁 인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은 우선 기본적으로 일천겁의 인연은 됩니다. 한 국토에서 태어난 인연들, 일겁이 무수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는 벌써 수많은 시간 동안, 일천겁의 시간 동안 쌓아진 인연이라서 이 한 국토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국토에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무수한 시간, 그 겁이라는 시간 동안 인연을 통해서 이 한국이라는 곳에 태어나게 되었는데, 그것을 보고 이야기를 해보면 또한 주변에 가까운 여기에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또 사천겁의 인연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천겁의 인연은 한 동네 이웃사촌, 그다음에 오천겁의 인연은 한 마을, 예전에는 마을이 불악 마을이고 지금은 동네라고 이야기를 하면 더 비슷하겠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지금 현재 1만 겁의 인연으로서 이 자리에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승과 제자의 인연은 1만 겁의 인연이 있어야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곳 법당에 같이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 것도 그 무수한 시간 중에 1만 겁의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스승과 제자의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하게 생각을 해도 만이라는 시간입니다. 만, 1만, 하나도 아니고 1만이라는 시간 속에서 저희들이 이 스승과 제자의 위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누가 스승이고 누가 제자가 되냐?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스스로가 스승이 되고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가르치기만 한다고 스승이 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받기만 한다고 제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정전 지자본의를 보면 솔송의 생활, 학문, 기타 모든 상식이 자기 이상이 되고 보면 스승으로 알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업무를 봄에 있어서 나보다 컴퓨터를 조금 더 잘 알거나 조금 더 활용을 많이 할 수 있거나 하면 바로 가까이 있는 분이 나의 참 스승이 되는 겁니다. 또한 핸드폰을 사용할 때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주변의 인연들한테 물어보면 그 인연이 소중한 정보를 알려줘서 그걸 습득하게 되면 그 정보를 알려준 주위의 인연도 나의 스승이 되는 겁니다. 스승과 제자는 언제 어디서든지 함께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도 인연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깐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이 자리에 함께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저희가 1만 겁의 인연을 통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분명히 1만 겁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만났지만 또 다르게 바라보면 어느 순간인가 무한대 선연을 지은 인연도 있을 거고, 어느 순간인가 하나의 티끌로 인해서 잠깐의 악연을 지은 분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1만 겁의 인연을 통해서 스승과 제자의 사이로 왔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은 한순간일 뿐 영원히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저희가 나아갈 방향을 마련해 준다는 겁니다. 때로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생활이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습관이 다르기 때문에 저 사람은 나랑 다른 인연이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도 있지만, 뒤돌아보면 그래도 인연 중에 가장 소중한 법연으로 함께 이 자리에 계신 겁니다. 인연이라는 단어를 이야기를 해보면 그리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단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수천억, 1만 년의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함께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또한 그 1만 겁의 인연으로 인하여 원불교를 만났고 1만 겁의 인연을 위하여 대종사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겁니다. 인도품 16장을 보면 소중한 인연의 두 가지가 있나니 법연과 인연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저희가 볼 때 가장 중요한 인도품을 보시면 사람이 사귀는데 서로 문제가 되는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유념할 자리에서는 반드시 유념을 해야 되고, 무념할 자리에서는 반드시 무념을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을 저희가 스스로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1만 겁의 인연 속에서도 선연보다는 악연을 더 많이 지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인연이라는 것은 소중합니다. 가까운 인연일수록 더 많은 인연의 기회가 생기는 거고, 또한 먼 인연일수록 인연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많이 만들어집니다. 가까운 인연은 더 가깝게 만들어야 되고, 먼 인연도 가깝게 만드는 게 저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왜? 함께 나아갈 법연이고 동지고 스승이고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제 얘가 학교 생활부터 지금까지 되돌아보면 유념할 자리에 유념하지 못하고 무념할 자리에 무념하지 못한 일들이 생각보다 많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학교 생활을 되돌아보면 뭔가 하나 도움을 줬다는 건 우리가 줬다는 상에 가로막혀 가지고, 내가 뭘 해줬으니까 저 친구도 나한테 똑같이 그런 대우를 받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그 사소한 상에 막혀 가지고 서로의 인연이 멀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줬다는 상을 버려서 무념해버리며 끝날 일을 자기 스스로 내가 해줬다는 그 상에 가로막혀서 이 1만 겁의 소중한 인연을 어느 순간인가 유념할 자리에 유념하지 못하고 무념할 자리에 무념하지 못해서 그 인연의 흐름을 자기 스스로 칼로 끊을 수 있습니다. 소중한 인연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더 이 1만 겁의 소중한 인연들이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스스로가 다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주변에 약간 사소한 문제로 인하여 나와 생각이 많이 틀어진 분이 계신다면, 내가 과연 유념할 자리에 유념을 하고 무념할 자리에 무념을 하고 있는가 되돌아보시면 더 가까운 인연으로 만들기 위한 해결책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만 겁의 인연을 통해서 같이 이 한자리에 모인 소중한 여러분들, 나에게만 중요한 인연이 아니라 내가 만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소중한 인연입니다. 저희 학생 때 항상 외쳤던 그런 단어 중에 하나가 1만 7천 원강 학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1만 7천 명이면 대학교가 크니까 그 정도의 숫자는 당연히 되겠지 하는 그 당연시가 어느 순간에 돼서 보니까 저희가 작은 크기가 아니라 엄청나게 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단순히 숫자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1만 7천이라고 가정을 하면 저희가 나아갈 방향이 1만 7천 가지의 방법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만 7천 명의 소중한 인연이 있다는 거고요. 한자리에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 것만, 서로 웃고 즐기고 떠들고 좋은 추억만 가지고 있는 게 무조건 좋은 인연이 아니라 서로 반대되는 의견으로 인해서 같이 싸움을 통해서 자기가 성숙해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준 그러한 인연도 소중한 인연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저희가 법정을 나눈 그 1만겁의 인연을 통해서 주변의 동지 교우님들이나 아니면 소중한 인연들, 아니면 놓치고 살았던 그런 인연분들이 계신다면 내가 유념할 자리에 유념을 해서 그 사람과 지금 대화를 해야 되는가, 아니면 무념하고 있어서 내가 그 사람과 함께할 시간들을 놓치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이 1만겁의 인연을 통해서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고 있는 일은 다르지만 이 인연을 통해서 나중에 또 어디선가 다시 또 만나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인연이라는 게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무한한 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겁이라는 게 무한한 시간이라고 했는데 1만겁을 통해서 만났는데 오늘 잠깐 못 본다고 영원토록 안 볼까요? 그건 없습니다. 왜냐? 1만겁의 인연뿐만 아니라 저희는 원불교라는 교법을 통해서 만나게 된 인연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1만겁의 인연 속에서 자신의 주변에 있는 그 소중한 인연들에게 유념할 자리에 유념하고 무념할 자리에 무념해서 혹시나 힘들고 어려운 주위의 인연들이 있으면 함께한 이 영겁의 수만겁의 인연을 통해서 항상 행복하고 주위의 인연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고, 나아가 그 사람만 보면 웃음이 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소중한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